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1번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 한다. 맞습니까? 네, 저기 단어 뜻이죠.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도수라고 한다. 네, 저것도 단어의 뜻입니다. 줄기와 이 그림에서 잎에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써야 한다. 그런가요? 아니죠. 중복되는 개수만큼 다 쓰는 겁니다. 이건 틀렸네요. 도수분포표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게 단점이죠. 도수분포표의 단점이 이거예요. 그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구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값이 정확히 얼마입니다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라는 구간을 정하기 때문에 자료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게 단점을 써는 건데 마치 맞는 것처럼 써놨네요. 5번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다. 네, 맞죠. 2번 오른쪽은 주인에 관한 학생들이 던지기 기록을 조사한 겁니다. 계급의 개수가 5개이다. 맞습니까? 네, 눈 있으면 다 셀 수 있죠? 5개네요. 2번 계급의 크기는 10m이다. 계급의 크기를 구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끝값에서 왼쪽에 있는 첫 값을 빼야 되죠. 근데 빼게 되면 얼마 나와요? 다 5가 나오네요. 네, 이건 틀렸네요. 맞는 걸 고르는 거죠? 1번이 맞고요. A의 값은 18이다. 이건 뭐 뺄셈 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합치면 10이 되고 이렇게 합치면 12가 돼서 둘을 합치면 22가 되고 합쳐서 40 되려면 18이다. 네, 맞는 말이네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25 이상 30 미만이다. 도수 가장 작은 계급. 여기 아까 18 있죠? 가장 작은 계급이 어디예요? 여기네요. 네, 25 이상 30. 맞네요. 던지기 기록이 35m 이상의 학생은 25명이다. 35m 이상이면 여기는 2계급이죠. 합치면 24입니다. 네, 틀렸네요. 우리 어렵지 않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동아리 회원들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히스토그램이에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뭘 알 수 없나요? 첫 번째 회원의 수. 알 수 있나요? 다 세면 되죠. 여기 4명. 첫 계급 4명. 그 다음 두 번째 계급 8명. 세 번째 10명. 네 번째 계급 12명. 마지막 계급 6명. 합치면 전체 회원수를 알 수 있고요. 계급의 개수. 이 막대 그래프의 개수를 세시면 되겠죠. 그럼 계급의 개수가 나오고 계급의 크기는 이 막대 그래의 가로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줄넘기 기록의 분포 상태.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계급별로 분포 상태가 잘 나와 있죠. 그러자고 이걸 그리는 거니까. 근데 4번. 줄넘기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의 기록? 줄넘기 기록이 가장 좋은 사람이면 40에서 50 사이, 아니 50에서 60 사이가 제일 지금 줄넘기 기록이 크겠죠? 횟수가 제일 많잖아. 계급이 제일 큰 쪽. 그게 줄넘기 기록이 가장 좋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50 이상 60회 미만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히 몇 개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수 분포나 히스토그램의 단점이죠. 그래서 4번이 자, 오른쪽은 수연이가 바나나 따기 체험에서 딴 바나나의 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1번 수연이가 딴 바나나는 15개이다. 그런가요? 잎의 개수를 세면 되죠. 위에 몇 개예요? 5개? 아래는 4개? 4개? 2개. 다 합치면 15개. 맞는 말이네요.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23이다. 잎이 가장 많다는 얘기는 여기 개수 제일 많은 것 23. 맞는 말이네요.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여기죠. 26이다. 맞는 말이고요. 7번째 무거운 바나나. 7번째죠. 무거운 바나나니까 밑에서부터 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여기 있네요. 251인가요? 247이죠. 무게가 240 이하인 바나나. 240 이하면 이하니까요. 240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35%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가 15개. 그 중에 6개. 곱하기 100.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2가 남고 여기 5가 남고 다시 약분하면 20이 남죠. 40%죠. 틀렸네요.
네, 1, 2, 3이 정답이다. 오른쪽. 자, 오른쪽은 병권인의 반 학생들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한 겁니다. 턱걸이 횟수가 12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 28%일 때, 턱걸이 횟수가 12회 이상 18회 미만의 학생은 몇 %입니까? 12회 이상이면 여기죠. 자, 여기가 28%. 28% 어떻게 계산합니까? 28%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는 지금 몇 명이죠? 모르죠. 전체는. 왜 모르냐면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는 X로 둡시다. 그럼 전체는 몇 명이에요? X 플러스 22. 괜찮아요? 지금 계산해 봅시다. 전체 인원수 분의 요거 두 개 합친 인원수 X 플러스 4. 거기다 100을 곱했더니 28%가 되었다. 맞습니까? 네. 자,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약분해 봅시다. 이거 4로 약분하면 7 남고 이거 4로 약분하면 25가 남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2분의 25X 플러스 100. 그게 7. 맞죠? 여기 있는 분모가 없어지고 1이 곱해지는 건 맞나요? 근데 곱할 때 항이 2개 이상이면 가로를 쳐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분배하는 거죠. 25X 플러스 100은 7X 플러스 154. 이게 1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100은 1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25X에서 7X를 빼면 18X가 남고 154에서 100을 빼면 54가 남고 따라서 X는 54를 18으로 나눈 값 3. 여기 3명. 전체는 몇 명? 25명. 자, 이제 마무리. 그러면 턱걸이 횟수가 12회 이상 18 미만 12회 이상 18 여기죠. 여기 인원은 전체 몇 %입니까? 전체 25명 중에 3명. 거기다 곱하기 100 약분하면 4 곱하면 12%가 정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현천인의 반 학생의 1년 동안의 봉사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에요. 모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15 이상 20 미만의 계급의 몇 배입니까? 자,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도수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고 그랬죠. 여기 도수 몇인가요? 4입니다. 여기는 3, 6, 10, 얼마죠? 5, 2. 모든 직사각형 넓이는 어차피 가로 길이는 동일하잖아요. 저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 길이 5 곱하기 세로 길이 4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나오죠. 근데 15 이상 20 미만인 계급의 직사각형 넓이 값은 5 가로 길이 5 곱하기 세로 길이 15 이상 20 미만이면 여기죠. 6. 몇 배입니까? 라는 얘기는 이것만 정리해 놓고 이것 정리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10, 이렇게 합치면 5, 이렇게 합치면 10, 이렇게 합쳐도 10, 12, 3은 30이네요. 얘는 5 곱하기 6, 얘는 5 곱하기 30, 몇 배예요? 5배. 그죠? 그럼 5 곱하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도수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얘가 6, 얘는 도수의 크기가 30. 따라서 5배가 된다. 3번이 정답이다. 잘 풀었나요? 자, 오른쪽은 진군의 반 학생 35명의 1년 동안 영화 관람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부포 다각형입니다.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답니다. 찢어졌죠. 영화 관람 횟수가 6회 이상
여기에요. 8회 미만 여기입니다. 이 두 계급이 지금 찢어져서 안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인원이 8회 이상 10회 미만 학생보다 3명이 많답니다. 그럼 이렇게 둬야 되겠죠. 여기 8회 이상 10회 미만의 인원수를 X명이라고 두면 이쪽은 그거보다 3명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시면 안 되고 물론 얘를 X로 잡으면 이건 X-3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빼기보다는 플러스로 계산하는 게 편하고 더군다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8회 이상 10회 미만 여기를 물어봐요. 그쪽에 X를 뒀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몇 명입니까? 근데 우리 반 인원 전체 35명이라잖아요. 그럼 여기 4명, 그 다음 9명, 그 다음 X 플러스 1명, 그 다음 X명, 마지막 5명 합치면 35명. 간단한 방정식 푸는 거죠. 2X가 있네요. 이거 합치면 13, 13에 5 더하면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빼면 얼마 남죠? 여기 3 빠졌네요. 네. 3까지 포함하면 네, 마이너스 21이에요. 그 빼면 24, X는 12. 이쪽 인원이 뭐 이상한데? 네. 다시 뭐 빠졌나 본데요? 여기 4명 맞고요. 여기 9명. 빼기 잘못했어요? 아, 14군요. 네. 너 때문이야. 네가 갑자기 얼굴에 빛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순간 앞이 잘 안 보여서. 7 이렇게 됩니다. 7명이 정답이에요. 네. 다음은 일부가 찢어진 상대도수 분포표이다. 60 이상 70 미만 계급의 상대도수는 60 이상 70 미만이면 여기죠. 자, 상대도수를 구하라는데 상대도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도상총, 상 구하려면 총분의 도가 필요하죠. 도는 나와 있네요. 근데 총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다시 문제는 총을 구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총은 상분의 도. 그래서 윗계급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 0.2분의 도 8. 여기다 5를 곱하게 되면 네, 1분의 40. 전체 인원 40명. 이렇게. 0. 얼마인가요? 0.25인가요? 네. 0.25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풀면 오른쪽 그림은 A중학교 학생 240명과 B중학교 학생 200명의 3km 달리기 기록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랍니다. A중학교 학생은 200, 여기 왼쪽 있죠? A중학교는 240, 오른쪽에 이제 B중학교 300명. 1번, A중학교 학생에서 기록이 22분 미만인 사람. 22분 미만이면 여기가 22분이잖아요? 여기를 말합니다. 상대도수 0.1. 근데 학생 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도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도상총, 도를 구하려면 상대도수와 도수의 총합을 곱한다. 상대도수 0.1 곱하기 도수의 총합 240명 곱하면 24명. 네, 맞는 말이다. B중학교 기록이 26분인 학생 26분이면 여기에요. 2계급 이렇게 2계급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는 0.35 이쪽은 0.1 그럼 상대도수는 0.45 역시나 지금 학생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학생수 상대도수 0.45에 전체 인원수 B중학교 200명 네, 곱하게 되면 90명이죠. 이건 틀렸네요. 계급의 크기는 2시간이다. 아니 시간이 아니지 않나요?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단위가 틀렸네요. 그러면. 네, 틀렸다. 단위가 틀렸다.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4번 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중학교는 A중학교이다. A중학교의 그 도수 분포의 그래프가 B중학교의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보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근데 달리기 기록이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릴수록 더 좋은 성적이죠. 그렇지? 그럼 A가 B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더 작게 걸렸다는 뜻이니까 A중학교 성적이 더 좋다는 맞는 말이에요. 5번 기록이 24 이상 26 미만인 학생 수 24 이상 26 미만 여기 계급이죠. 요 계급은 둘이
네, 상대 도수와 동일하네요. 상대 도수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인원이 서로 같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A 중학교에는 저 계급의 인원을 계산할 때는 상대 도수 0.3 곱하기 도수의 총합 241태고 B 중학교에 저기 있는 계급의 학생 수를 구할 때는 상대 도수 0.3에다가 200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몇 명이에요? 72명. 여기는 60명입니다.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 도수와 같은 거지, 네, 도수가 같은 게 아니죠. 지금처럼 전체 학생의 인원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이제 상대 도수 그래프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만 정답이에요. 오른쪽은 어느 동아리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 분포입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45세 이상 50세 미만인 계급의 도수의 3배일 때 나이가 35세 미만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문항 중간에 있는 문항을 잘 읽어야 되죠.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계급 여기에요. 근데 지금 계급의 인원이 안 나와 있죠. 그 도수가 45세 이상 50세 미만인 계급의 3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배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3x로 두는 게 맞겠죠? 이걸 x라고 두게 되면 얘는 3분의 x가 돼서 분수값을 계산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럼 남은 거는 여기 다 더하면 5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4x고 나머지 숫자 합친 게 네, 이렇게 합치면 20이고요. 30이고 20 남네요. 따라서 x는 5. 여기 5명, 여기는 15명. 35세 미만인 의원수, 35세 미만이면 요 두 계급이죠. 18명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한해반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나타낸 겁니다. 하위 4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한답니다. 보충 수업을 받지 않으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됩니까? 그럼 하위 40%보다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충 수업을 안 받을 테니까. 40%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2명 있네요. 여기 2명, 여기는 6명, 여기 8명, 10명, 6명, 5명, 3명. 다 합치면 10명. 이렇게 하면 20명. 이렇게 하면 20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10명, 20, 40명이네요. 40명. 40%를 계산해야 됩니다. 40명에 몇 명일 때 100을 곱하면 40%가 됩니까? 를 묻는 문제고 이렇게 약분하고요. 4를 1이 곱하면 x 곱하기 10이 160이 되고 또 10을 약분하게 되면 16명이 되죠. 그러니까 하위 16명 하위 16명까지는 그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2명이잖아요. 여기 6명 있고 여기 8명. 합치면 몇 명이죠? 여기 16명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계급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계급까지는 보충 수업을 받는 학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 계급까지는. 그럼 60점 이하가 되면 60점 미만이 되면 다 뭐라는 얘기예요? 보충 수업을 받는다. 따라서 보충 수업을 안 받으려면 적어도 몇 점 이상 받아야 돼요? 60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죠. 61점 아닙니다. 얘는 60점 미만이잖아. 여기까지는. 60점 미만. 그럼 60점 미만까지는 보충 수업 대상이고 그럼 60점 미만보다 많은 거니까 60점 이상이 되면 그때는 보충 수업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겠네요. 두 집단의 도수의 총합비가 2대3, 어떤 계급의 도수비가 4대5일 때 이 계급의 상대 도수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시오인데 원풀이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풀이는 두 집단 있어요. 이렇게 두 집단. A와 B라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는 도수의 총합, 줄여서 총이라고 할게요. 총. 그 B가 2대3, 그 다음에 그 계급에 어떤 특정 계급이 있는데 그 특정 계급의 도수는 4대5. 그랬을 때 상대 도수의 비를 자연수 비로 나타내랍니다. 원래 풀이는 이래요. 원풀이는
도수의 총합의 비가 2대 3이면 여기 2, 3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비율이지 인원이 되진 않죠. 이럴 때는 여기다 미지수를 처리해야 되죠. 2A, 3A 이렇게. 됐죠? A가 만약에 10이야. 그러면 20명, 3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5명, 이게 A가 5면 10, 15 이렇게 되는 거고. 비례는 그렇지만 실제 인원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문자식을 갖다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수의 비는 4대5. 근데 이것도 그냥 비율이 4대5인 거지 실제 4명, 5명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것도 어떤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위에는 A와 똑같은 문자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A와 이 A가 서로 갖게 되게 되면 만약 A에다 10 집어넣으면 여기는 20명인데 여기는 40명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총 도수가 20명인데 특정 계급의 도수가 40이라는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문자로 4B, 5B. 상대 도수 구하는 공식이 뭐죠? 도상총. 상은 총분의 도. 총분의 도. 딱 둘의 비율은 2A분의 4B 대 3A분의 5B가 된다. 2A분의 4B 대 3A분의 5B가 된다. 이걸 간단한 자연수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비율을 곱해줄 때는 둘이 같이 곱해지는 수란 문자 이렇게 약분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거는 2대 3분의 5. 약분하면 2대 3분의 5. 근데 자연수비니까 다시 3을 곱해야 되죠? 6대 5. 이렇게 정답이 되네요. 저게 정확한 풀이긴 한데, 근데 선생님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어차피 A와 B는 결과도 다 약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혹시 서술형 평가가 아니고 간단한 연습 문제나 간단한 단답형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자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네, 문자는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해를 했다는 가정하에. 어차피 문자는 제각각 쓰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문자는 각각 비율 구할 때는 약분이 될 거니까 문자 안 쓰고 그냥 상은 총분의 도. 상은 총분의 도. 이게 나오죠. 아까 말한 2분의 4 대 3분의 5. 이렇게 숫자만 쓰셔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풀이는 저 풀이인 거고요.